한국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소심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저한테 소심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자와 남자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생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자와 남자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저희 아들이, 저희 아들 하나인데요, 저희 아들이 피아노를 칩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정말 국가를 지키고 있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덜렁덜렁거리는 남자아이죠. 그런데 피아노를 사주고 그 피아노에 먼지를 닦고 피아노 정리를 하고 피아노 책을 이렇게 치우는 것은 우리 아들 아이가 하기로 처음부터 정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있을 때 저희 아내가 피아노 방에 가보니까 피아노 위에 먼지가 가득하고 책들이 막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으로 돌아와서 제이야, 가서 피아노 좀 보고 와. 저희 아이 행동은 숟가락을 놓습니다. 가서 피아노를 봅니다. 돌아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워 있었는데요, 누워서 저한테 여보, 냉장고 좀 열어보세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 있어요? 계란이 없었습니다. 가서 계란 좀 사오세요. 저희 집은 산 꼭대기에 있어서 마트까지 가려면 10분이 걸립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계란 한 봉지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냉장고 좀 열어보세요. 열었습니다. 계란 자리에다 갖다 놓으세요. 놨습니다. 우유 있어요? 우유 없습니다. 두부 있어요? 두부 없어요. 감자 있나요? 없어요. 냉장고 안에 뭐 있어요? 계란이 있어요. 저는 계란을 사오고도 욕을 먹습니다. 계란을 사오라고 해서 저는 계란을 사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에게 원하는 것은 멀티적인 시각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계란을 사와서 냉장고에 넣고 나서 문을 열었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남자는 이렇게 단순합니다. 여자는 조금 더 단순을 넘어서 있죠. 왜 그런지 하고, 제가 전공하는 분야는 사실은 책과 연기입니다. 연기자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관찰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친 사람 역할을 맡았을 때 저는 정신병원에 가봤습니다. 못된 노인 역할을 맡았을 때 어르신들을 관찰했고요. 또 연쇄살인범, 사이코패스 역할을 했을 때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주로 악역만 맡았네요. 제가 그렇게 못되게 보이나요? 제가 그렇게 착해 보이나요? 예. 연기와 책으로 만나는 세상은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관찰을 해서 다른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을 때 연기가 나오고 책으로 쓸거리가 나오죠. 이번에 남자에 대한 책을 쓰면서 제 연기 생활을 돌아보니까 제 연기 생활 20년 중에 가장 남자다웠던 배우는 저와 한때 6개월 동안 같이 연기를 했던 최민수 씨였습니다. 우리나라 배우 중에 정말 최민수 씨만큼 남성답고 남자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배우는 찾기 힘들죠. 어느 날 같이 드라마를 찍다가 시골의 식당에 갔습니다. 그 식당에서는 비빔밥을 내왔습니다. 최민수 선배는 비빔밥을 적기 시작합니다. 저에게 얘기를 하죠. 로준아, 네, 너는 혹시 비빔밥의 본질이 뭔지 알고 있니? 비빔밥의 본질이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비빔밥의 본질이라는 건 말이야, 고추장이야. 고추장 좀 가져와라. 예, 고추장. 로준아, 참기름 좀 가져와라. 예, 참기름. 최민수 씨는요, 정말로 남성다움이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그분은 카리스마가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건 뭐 촬영할 때 얘기가 아니고요,
평소에 그분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는 길을 가다가 뭐가 걸리면 이렇게 뭐야 에휴, 이러고 가죠. 뭐 남자 배우라고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나 최민수 씨는 절대 그렇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최민수 씨는 넘어지면 돌. 제가 아마 여기서 최민수 씨에 대해서 이렇게만 얘기하고 돌아가면 저는 최민수 씨한테 매우 혼납니다. 사실은 최민수 씨가 가지고 있는 정말 남성다운 점은 제가 어떨 때 발견을 했냐면 고생하고 있는 스태프들에게 밥을 사주면서 작은 선물을 해주었을 때 그때 저는 봤습니다. 남성다움의 본질은 비빔밥의 본질이 아니라 남성다움의 본질은 부드러움과 깊이였다는 거. 저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시 시대 때 말이죠. 왜 남자는 그렇게 단순한가를 어떤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원시 시대 때는 다 같은 동굴에 살았습니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수렵을 하고 그러니까 사냥을 하고 여자들은 채집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채집과 동시에 중요한 역할이 교육이었다고 해요. 자, 남자들이 지금 네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사냥하러 가자. 너희들은 뒤에서 몰아. 너희들은 왼쪽 골짜기에 있어. 너희들은 오른쪽 골짜기에 있어. 너희들은 돌을 던져. 이렇게 대장이 명령을 내리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맘모스를 몰아서 막 오고 있을 때 돌 던져 했는데 저기 돌 던지는 사람들이 얘들아 대장이 우리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는 저 질문에 철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왜 왼쪽으로 보냈을까? 우리는 왜 오른쪽으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맘모스를 놓치겠죠. 남자들은 그냥 돌 던지라고 하면 돌 던져야 됩니다. 계란 사오라고 하면 계란 사와야 됩니다. 피아노 보고 오라고 하면 피아노 보고 와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맘모스를 놓치니까요. 그런데 여자들은 다릅니다. 문제는 여자들입니다. 큰 동굴 안에 24시간 동안 보름이고 한 달이고 같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대화가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고 해요. 바나나가 필요하다고 해서 바나나 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는 정색하면 안 됩니다. 여자한테는 직언이나 직설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자들은 같이 얘기를 시작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이야기를 할 때까지 보통 4시간쯤 걸립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아침에 저는 직장을 나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9시쯤에 집에서 나오는데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얘기를 막 합니다. 9시 45분쯤 됐습니다. 나 이제 나가봐야 되는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군요. 우리 사이엔 대화가 부족해요. 뭐 한 거예요? 45분 동안 뭐 한 거죠? 저희 아내는 동네에 있는 그 아들의 친구 어머니들과 만나러 마실을 갔다 온다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서 일을 할 때가 돼서 마실을 얼마나 갔다 오는지 시간을 재봤습니다. 5시간 만에 돌아오더군요. 남자들은 그런 것은 보통 세미나나 워크숍이라고 하지 마실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필요한 말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도록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명자, 묘자, 식자,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도 콜라텍에 다니셨습니다. 백구두 신고, 정말로 하얀색 구두 신고. 어느 날 제가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요. 저희 집은 5층입니다. 5층에서 저희 아이가 창문을 열어놓고 피아노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피아노를 전공을 합니다. 제가
아래쪽에서 아파트 광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피아노 레슨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정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 아이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다시 일터로 가지 않았습니다. 놀러 갔습니다. 왜요? 남자들은 잃어버리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21세기 한국에 사는 남자들에게 자기라는 건 없습니다. 나만의 삶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쉴 줄 몰라요. 제가 해외 촬영을 가다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스케줄이 하루나 이틀 빌 때가 있어요. 그때 한국 남자들 완전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뭘 해야 할지 몰라요. 쉴 줄도 모르고 놀 줄도 몰라요. 김두식 선생님이란 유명한 저자가 있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김두식 선생님이 쓴 책 속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은 한평생 동안 해야 할 헛된 짓의 총량 법칙이 있다고. 사실 김두식 선생님이 책 속에서 한 표현은 헛된 짓이 아니고요, 지자로 시작할 때는 두 글자 비속어입니다. 지을 총량의 법칙. 자, 우리는 순화를 하기 위해서 헛된 짓이라고 합시다. 10대 때 막 헛된 짓을 하고 헛짓을 하는 이 아이는 20대, 30대, 40대 때 잘 나갑니다. 조용히 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일생 동안 해야 할 헛짓을 10대 때 다 했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10대 때 잘 나가고 20대 때 헛짓을 하면 30대, 40대, 50대 잘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대도 잘 나가고 20대 때 공부 잘했고 30대 때 유명해졌고 40대 때 잘 알려졌는데 괜히 50대 때 국가의 일을 앞두고 허락을 안 받고 여성의 몸을 만지는 헛된 짓을 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 해야 할 헛된 짓의 총량이 있다는 거죠. 김두식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저는 그것을 빌어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쓸 힘 총량의 법칙. 저희 선배는 병원에 입원해서도 일을 하더군요. 제가 일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당신 쓸 힘 총량이 있어. 당신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90까지 살 거 80까지밖에 못 살아. 물론 어떤 분들은 아주 장수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 96세 MTB 타는 할아버지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몸매가 50대야. 96세. 하루 종일 MTB 타요.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와, 어르신은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역시 담배를 끊어야 돼. 언제 끊으셨어요? 4년 전에. 그런 분들은 타고난 분들인 거죠. 100세까지 아마 사실 거예요. 92세에 담배를 끊었어도. 우리 모두 일생 동안 쓸 힘의 총량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걸어서, 안산을 걸어서 산책을 하곤 하는데요, 며칠 전에 보니까 아카시아가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그 아카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카시아가 1월 1일이 될 때 그런 계획을 세울까요? 나는 작년에는 아카시아 꽃을 100송이를 피웠으니까 올해는 200송이를 피워야지 라고 계획을 할까요? 혹은 아카시아 나무가 나는 작년에 아카시아 꽃을 피웠지만 마음에 안 들어, 올해는 백합꽃을 피울 거야 라고 꿈을 가질까요?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높은 목표를 가지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갖지 맙시다. 왜냐하면 말이죠, 저희 아버님은 2년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저는 단 하루도 우리 아버님이 그냥 계셔만 줬으면, 존재만 하셨으면 이라는 생각을 단 하루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제가 그분에게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오라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작년에는 실적이 나빴으니까 올해는 더 좋은 실적을 올리세요 라고 말도 하지 않을 것이고, 작년보다 더 유명해지세요 라고 말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아버님은 저에게는 존재만으로도 충분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21세기 한국을 사는 남자분들, 남자는 곧 여자니까 여자분들, 여러분 모두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아이에게, 어떤 여성에게, 또는 어떤 부모에게 여러분들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 따위는 없어도 됩니다. You are enough. You are good enough. 감사합니다.